67번이요? 아, 67번. 이거는 따로 일단 제가 안 풀어드리는 건 따로 제가 나중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럼 86페이지 펴보시고 72번부터. (72번에) 그림과 같은 접속은 어떤 직류전동계 접속인가 그랬어요. 자, 얘는 뭐죠? 계좌와 전기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떨어져 있죠? 그럼 얘는 뭐죠? 무슨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 타여자, 전동기. 그죠? 예, 몇 번? 1번. 그죠? 이런 거 뭐 점수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73번. 73번도 직류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자, 복권을 뭘로? 분권으로. 복권의 밑줄, 분권의 밑줄.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복권을 분권으로 바꿔라면 분권의 반대인 계좌를 찍으면 답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복권을 분권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무슨 계좌? 직권 계좌를 찍으면 답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74번, 75번. 자, 74번과 75번은 뭘 계산하는 거예요? 역기전력이죠? 그러면 74번 하나 할게요. 74번. 계산기 딱 피시고 74번에 총 전격 전압 120V, 전격 전류 15A, 전기 저혈의 저항이 0.05옴, 직류 전동이 있다. 역기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기전력 2는 어떻게 역기 전력 2는 어떻게 구하라 했어요? V 마이너스 IA RA로 계산을 해라. 그러면 자, 전압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전격 전압 120. 자, 전기자 전류는요? 그냥 15 곱하기 저항은 얼마? 그렇죠? 0.5. 예. 그럼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와요? 110. 112.5. 몇 번? 2번. 자, 그럼 75번. 75번은 얘도 역기전력이니까 바로 써볼까요? 자, 2는 자, 단자전압 몇 볼트? 100볼트? 예. 자, 마이너스 전류는 얼마예요? 전류가 없네요, 그죠? 그럼 일단 나보고 자, 저항은 얼마라고 나왔어요? 0.2라고 나왔네. 그럼 결론은 뭘 계산하는 거야? 전류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자, 전격 출력 5kW에다 밑줄 거봐요. 5kW에다가 밑줄. 5kW. 그럼 그 5kW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5kW의 공식이 P는 VI예요. P는 VI. 그러면 자, P는 VI에서 5kg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I는 뭐분의 뭐니까? I는 뭐죠? V분의 P. 그러면 전압이 몇 볼트로 나왔어요? 전압 몇 볼트? 100볼트라고 알려줬잖아요. 출력은 얼마? 5kW죠. 5kW는 몇 와트예요? 5000W. 그럼 약분 되지요? 예, 그럼 얼마? 50. 됐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으시면 돼요? 50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예, 됐네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얼마 넣으시고요? 얼마요? 90. 그죠? 예, 계산할 것도 없죠? 예, 그래서 따라서 얼마 나온다고요? 90. 예. 몇 번에? 2번에. 예. 그래서 웬만하면 전류를 잘 모르죠. 근데 문제에 출력이 나오죠. 몇 킬로와트다, 몇 와트다. 예, 그러면 딱 눈치를 딱 채셔야 돼. 그러면 I는 V분의 P.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76번. 자, 76번은 직류전동기의 공급전압 V, 자속이 파이, 전기자 전류가, 전기자 저항이, 일대 속도는 얼마냐. 단 K는 비례상수로 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공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아까 어떻게 됐죠? 회전수 n은 k 파이분의 v-ia ra다. 단위는 rpm이다. 근데 원래 여기는 k 프라임이 돼야 되거든. 원래 역수를 취했으니까. 근데 그냥 편의상 프라임을 안 하고 그냥 요렇게. 예. 그럼 요거 몇 번에 있나요? 3번. 그죠? 예. 실제로 계산하는 것보다 문제를 물어보는 게 더 많아요. 그 다음에 77번. 그림은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작용에 의한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가 n일 때 이 회로에서 사용하는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트랜지스터에다가 밑줄을 한번 가볼까요? 트랜지스터.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 나온 거니까 아직 검증되진 않았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증은 안 됐어요. 예. 근데 봐봐요. 속도 제어를 뒤에서 할 거예요. 뒤에서 할 건데 일단은 요 속도를 제어하려면 얘하고 요 세 개를 갖고 하거든요. 세 개를 갖고. 근데 세 개를 갖고 할 건데 자, 이 자속을 변화시키려면 얘를 변화시키면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는 필요 없어. 트랜지스터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I는 R분의 V니까 가변 저항기만 있으면 조정돼서 할 수 있어요. 트랜지스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R이죠. R이 뭐죠? 저항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외부 저항을 하나 더 달아줘요. 이렇게. 외부 저항을 하나 더 달아요. 그래서 속도를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얘와 얘네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저항을 갖고 하는 거야. 저항기를 갖고. 저항기를 가지고. 근데 이 전압은 저항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무슨 전압? 그렇죠. V가 뭐예요? 전압이죠? 전압 제어. 예, 그래서 전압 제어를 트랜지스터에 스위치로 한다. 몇 번? 1번. 새로 나온 문제예요. 새로 나온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78번. 자, 이제 78번부터 자, 문제를 볼 건데, 여기 그냥 보세요. 78번 그냥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직권과 분권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직권은 정해져 있어요. 직권 전동기.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직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보면 계좌 하나 그리고 전기자 하나 그리고 끝. 여기 다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전동기니까 여기다 뭐인가예요? V. 자, I. 얘는 IF. 얘는 IA. RA. RF. 이렇게 돼서. 그래서 왼손 법칙에 의해서 얘가 도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 회전수 구해보시죠. K 파이분의 V-IA RA.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직권 전동기는 직렬 연결이니까 뭐가 일정해요? 전압과 전류 중에 전류가 일정하죠? 그럼 전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세 개의 전류값이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자, 얘가 0이면 얘도 얼마예요? 0이고 100이면 100이고 1000이면 1000이잖아요. 정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와 얘를 정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이 두 개를 같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같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럼 요 자속 대신에 계좌 전류를 집어넣어도 되죠?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또 이 계좌 전류를 전기자 전류로 표현을 해도 되나요? 직권일 때만 가능하죠. 왜? 세 개의 전류가 다 같으니까. 그러면 또 IA를 자, 우리가
I라고 써도 되죠? 다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 I가 우리가 무슨 전류예요? 이 I가 무슨 전류입니까? 요거 I가 무슨 전류예요? 부하 전류죠? 부하 전류. 부하 전류는 부하를 많이 걸면 부하 전류는 증가하고 부하를 감소하면 부하 전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공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거의 막 자동화 라인으로 가잖아요. 사람이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인 모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메인 모터가. 예, 메인 모터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조인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 이렇게 조인트가. 그럼 이 조인트에다가 뭐예요? 프레스도 걸고, 컨베어 벨트도 걸고, 인쇄기도 걸고, 뭐 열처리실도 걸고 이런 식으로 이 조인트에다 부하를 다 걸어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동시에 한 방에 돌릴 거예요. 같이. 그럼 어떻게 돌릴까? 이걸 한 방에 다 돌리려면 예, 이 직권전동기하고 이 조인트를 벨트를 이렇게 걸어줘. 그러면 돌면 어떻게 돼? 벨트도 이렇게 따라 돌 거 아니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조인트가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 물려있던 부하들이 한 방에 다 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 부하를 더 걸어볼게, 조인트에다. 그럼 부하를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그러면 이 전동기의 부하 전류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야, 부하를 많이 거니까. 그럼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하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내가 부하를, 자,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덜어냈어. 감소시켰어요. 그럼 부하 전류는 감소하겠죠? 그럼 속도는? 그렇죠,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가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쓴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게 벨트가 낡은 거야. 날도 춥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이 벨트가 확 끊어져 버렸어. 벨트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벨트가 확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직권전동기는 무슨 시가 돼요? 부하가 딱 끊겨 버렸으니까. 그렇죠. 무부하시가 되는 거죠. 무부하시가. 그럼 무부하시가 되니까 그럼 이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무부하니까 부하 전류는 0이죠. 그럼 0분의 1은 뭐가 돼? 그렇지. 무한대가 되죠. 예. 0분의 1은 뭐라고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벨트가 벗겨지거나 끊기는 순간 무부하가 되죠? 그럼 속도는 엄청난 속도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언제 멈춰요? 열받아서 소손되면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전동기의 자, 두 번째 특징이 그럼 얘는 반드시 자, 부하를 걸고 운전을 해야 되겠죠?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부하시 0분의 1은 뭐가 되니까? 무한대의 속도가 되니까. 그러면 무한대의 속도를 뭐라고 할까요? 무구속 속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선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직권전동기는 언제 위험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언제 위험해요? 언제? 그렇죠. 무부하시가 위험 속도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직권전동기는 여러분들 벨트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직권전동기는 벨트 운전을 하지 않아요. 왜요? 끊어질 수도 있고 운전하다가 벗겨질 수도 있으니까요.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위험 속도에 도달해서 소손되잖아요. 그래서 자, 직권전동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의사항이 뭐냐면 벨트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자, 벨트가 벗겨질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그럼 무부하가 돼서 소손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얘가 문제고요. 얘가 답. 예. 되게 오래된 문제예요. 잘 나오면서도 아직까지도 잘 나오면서도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 아까 그 토크와 속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반비례 관계니까 어떻게 해? 토크와 속도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부하 전류와 토크는 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하 전류와 토크는 비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을까요? 이렇게 하나 적을까요? 그래서 반비례 비례 관계인데 직권은 여기 뭐가 붙어요? 제곱이 붙어요. 그래서 부하 전류와 토크는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토크와 속도는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하 전류를 2배로 증가시켜요. 그럼 토크는 몇 배가 돼요? 2배가 아니고 제곱이니까 몇 배?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로 증가시키면 얘는 몇 배가 돼요? 16배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권전동기는 다른 건 몰라도 뭐가 좋아요? 힘이 좋아요. 힘이.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5번째,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냐? 직권전동기 하면 어디에 많이 쓴다고요? 전기철도에. 그래서 많이 써요. 전기철도에. 근데 아니 갑자기 제곱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라고 하시는데 요건 그냥 보세요. 부담 없이. 뭐냐면 원래 토크는 K 파이의 IA 다라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실은.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차피 K는 상수니까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직권기에서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 일단은 정비례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0이면 0이고 100이면 100이고 1000이면 100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썼어요? 갖다라고 썼죠. 그럼 얘를 갖다가 자속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직권은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세 개의 전류값이 전부 다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써도 되는 거야? I. 또 요거 뭘 써도 되는 거야? I 써도 되잖아요. 그럼 II니까 뭐가 되겠어요? I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여튼 모든 전동기는요. 모든 전동기는 토크와 속도는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전동기는 부하 전류와 토크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숙지하시죠. 모든 전동기는 토크와 속도는 반비례, 부하 전류와 토크는 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다. 단 제곱의 비례, 제곱의 반비례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얘는 누구 얘기하는 거였고 얘는 누굽니까? 직권을 얘기하는 거였죠? 직권. 그러면 직권을 제외한 모든 전동기는 다 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권만 제곱을 붙이시고 직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1승의 비례, 1승의 반비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직권기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서 벗어나질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만 딱 숙지하세요. 여기만. 그러면 직권기는 다 맞아요.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죠. 자, 88페이지에 78번. 직류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뭐예요? 직권 전동기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가 그렇죠. 벨트가 벗겨질 염려 때문에. 그래서 몇 번이? 1번인가요? 1번. 그 다음에 79번.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2배로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얘는 뭐 그냥 직권기 뭐 이런 얘기가 없네요. 그죠? 그냥 뭐 직류전동기라고 나왔네요.
그러면은 뭐 직류전동기라고 했으니까 그냥 직권을 뺀 나머지를 얘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로 계산하시면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자속을 2배로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속을 2배로 하면 회전수는 이걸로 못 푸네. 이걸로 못 푸네.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얘로 풀어야지. 얘로. 얘로 풀어야죠. 그럼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속을 2배로 증가? 네, 그럼 속도는요? 그렇죠. 2분의 1로 감소하네요. 반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네. 몇 번? 1번. 자, 80번. 직류직권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직권전동기에다 밑줄을 그시고 틀린 거죠. 몇 번이 딱 틀렸어요? 몇 번이? 2번. 기동 토크가 작다. 그죠? 기동 토크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얘가 제일 커요. 왜요? 다른 건 다 1승인데 얘는 뭐가 붙었어요? 제곱이 붙었잖아. 2승. 그래서 기동 토크가 큽니다. 그래서 직권전동기는 빠른 속도보다는 큰 힘을 필요로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철도에 쓰는 거예요. 전기철도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81번. 81번, 그 다음에 82번, 83번, 요 세 문제. 요 곡선 문제인데요. 곡선 문제인데, 곡선을 먼저 문제를 푸실 때는 순서가 있어요. 일단 81번부터 보면, 다음은 여러 직류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1부터 4까지 차례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부하 전류가 0이다 라고 하면, 자, 회전수가 무한대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였죠? 직권이었죠? 그러면 종축과 횡축을 딱 걷을 때, 자, 얘는 부하 전류로 나와요. 종축은 속도로 나봐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0으로 나봐요. 자, 그러면 잡아봐요. 자, 부하 전류가 0입니다. 그러면 직권 전동기는 부하 전류가 0이면 속도는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맨 끝에가 있겠죠. 꼭대기에. 0일 때 무한대니까. 그 다음에 부하 전류를 증가시키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에요. 얘가 직권이에요. 그러면 모든 곡선이 나오면 뭐부터 찾냐면 직권부터 찾는 거예요. 그럼 직권을 어떻게 찾아? 부하 전류가 0일 때 속도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직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 1, 2, 3, 4 중에 부하 전류가 0일 때 속도가 자, 무한대 제일 높게 가 있는 게 몇 번이 제일 높아요? 1번이 제일 높죠? 그러면 1번부터 내려오시면 돼요. 어떻게? 직, 가, 분, 차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직가, 분, 차 순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이거 굉장히 오래된 문제.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러면 82번.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나온 지는 한 10년도 안 됐습니다. 예. 자, 다음 그림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은 자, 무슨 곡선 찾으래요? 직류 분권을 찾으라고 그러죠? 분권에다 밑줄 그어보세요. 자, 분권 전동기를 찾으라고 해서 분권을 여러분들 바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곡선이 나오면 뭐부터 찾아요? 직권부터 먼저 찾으셔야 돼요. 직권부터. 그 다음에 가, 분, 차 순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권은 어디예요? 부하 전류가 0일 때 속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 있는 게 누가 제일 높게 올라가 있어요? C가 제일 높지 않아요? C가 제일 높지. 맞아요? 자, 82번이죠? 죄송해요. 저 D가 제일 높죠? 예, D가. 그러면 D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D부터 직, 가, 분, 차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D는 뭐예요? 직. 그 다음에 C가 가, B가 분, A가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권 전동기 찾으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 그렇죠. B죠. B. B니까 몇 번? 2번이 답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83번.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맨 마지막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직류전동의 속도 특성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직권전동기의 속도 특성 구성을 나타낸 것은 직권전동기에다 밑줄을 그시고, 자, 직권을 찾는 거죠.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C죠. 그죠? C. 예. 그래서 83번은 몇 번이 답이고? 3번이 답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렇게 찾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여튼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하여튼 여기서 걸릴 확률이 높아요. 얘는. 그 다음에 84번. 84번은 다음 중 정속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정속도에다 밑줄 그어봐요. 정속도. 정속도라는 얘기 뭐예요? 속도가 변함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면 82번에 곡선을 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82번의 곡선을 보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누가 곡선이 이렇게 일직선이에요? 누가 이렇게 평평해요? B가 평평하죠? B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B가 누구예요? 그렇죠. B가 분권. 예. 그러니까 분권이 정속도 전동기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번이 답이고? 4번이 답이죠? 4번이 답이다. 85번. 부하가 많이 걸리면 감속이 되고 부하가 적게 걸리면 회전수가 상승하는 것에 필요한 주 전동기는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그렇죠. 직류 직권 전동기. 3번. 자, 그 다음에 86번은 아직 안 배웠고요. 그 다음에 87번. 87번은 직류 전동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뭐 얘도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직류 전동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권 전동기는 가변속도 전동기다. 2번 분권 전동기에서 계좌 회로에 퓨즈를 사용하지 않는다. 퓨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다. 아까 풀었죠? 4번 가동 복권 전동기는 기동 시 역회전을 하는 염려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틀린 것은 몇 번? 일단 4번. 새로 나온 문제예요. 새로 나온 문제고. 자, 그 다음에 88번. 88번부터는 토크 문제죠? 토크 문제. 자, 토크인데, 토크는 하여튼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생각을 하세요. 직류기든, 유도기든, 어디서든 나옵니다. 자, 그럼 88번부터. 자, 88번에, 자, 다음 중 토크의 단위는 물어봤죠? 자, 여기 지금 토크를 제가 정리를 해놨죠.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문제를 쭉 푸시면 돼요. 자, 그럼 몇 번이 답입니까? 몇 번? 3번. 그죠? 예, 뉴턴 메타. 그럼 뉴턴 메타에다가 옆에다가 또 적으세요. 뉴턴 메타 말고 또 뭘 적어 놓으세요? 킬로그램 메타. 얘도 적어 놓으시고. 자, 89번. 89번은 뭐예요? 공식 물어보는 거죠? 공식. 예, 몇 번에 있나요? 요거 몇 번에 있나요? 975의 n분의 p니까 4번에 답이 있네요. 그죠? 예, 답은 4번. 자, 90번. 제가 아까 출력 구하는 공식이 나온다 그랬었죠? 예, 몇 번에 있었나요? 그쵸. 2파이 60분의 nt. 답은 4번. 자, 91번. 자, 91번부터 이제 계산기 놔두시고 옆에다가. 자, 91번에 직류전동의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일 때 토크는 약 몇 킬로그램 메타냐. 자, 토크를 계산하는 건데 91번에. 자,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위에 걸로 계산하실 거예요? 아래 걸로 계산하실 거예요? 아래 걸로. 그죠? 왜요? 출력의 단위가 킬로와트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타우는,
자, 975 곱하기 회전수 얼마? 1800 분의 몇 킬로? 50킬로.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시니까 자, 얼마 나오세요? 계산기. 그렇죠? 얼마? 27kg 였다. 예, 답은 3번. 그러면 그 아래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아래 거. 자, 92번. 자, 92번은 출력이 7.5마력, 1750인 직류전등기 토크는 약 얼마냐? 단 1마력은 746이다 라고 나왔네요. 1마력은 746이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먼저 해볼까요? 마력을 와트로 먼저 바꿔볼까요? 응? 그러면 몇 마력이에요? 7.5마력이죠? 거기에 746 곱하시면 몇 와트가 나오겠죠? 그죠? 네, 몇 와트가 나오세요. 그러면 파우는 0.975로 대입하실 거예요? 아니면 975로 대입하실 거예요? 제가 뭘로 바꿨어요? 마력을? 와트로 바꿨죠? 와트로 바꿨으니까 얼마로 하시면 돼? 0.975에 그쵸? n분의 p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라서 0.975 곱하기 회전수는 얼마? 1750 출력은요? 요거 구한 거 얼마 구하셨어요? 5595W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자,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자, 몇 킬로그램 메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단위를 보니까 뭘로 계산하라고 나왔어요? 뭘로? 뉴턴, 메타로 계산을 하시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꿀 때 얼마를 하라 그랬어요? 9.8을 곱하시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해보세요. 얼마 나오시나? 총 값만 알려주세요. 저한테. 얼마 나오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9.8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럼 얼마? 30. 약 30.5네요, 그러면. 그죠? 약 30.5 뉴턴메타가 나온다. 답은 3번. 자, 93번. 93번은 어디다 밑줄 그어볼까요? 직권전동기 밑줄. 직권에다 밑줄. 이거 답 안 나와? 나왔어요? 자, 그럼 93번은 직권전동계다 밑줄. 자, 이겁니다. 찾아보시죠. 몇 번에 있나? 몇 번입니까? 토크와 속도는 반비례죠, 일단? 반비례인데, 토크와 속도는 무조건 반비례인데, 직권은 몇 승에? 제곱에. 예. 몇 번? 3번. 그럼 직권을 제한 나머지는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지, 그죠?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예, 이거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시면 직권기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분권전동기 시험에 나온다 그랬었죠. 자, 이제 분권전동기에서 자,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실은 분권이 조금 양이 많아요. 문제가. 거의 다 분권이에요. 분권. 자, 그래서 일단은 72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13번 직류전동기의 운전이 나와요. 13번에 직류전동기 운전. 요약정리집에 72페이지. 그러면
직류전동기의 운전인데 가로 치시고 뭐라고 적으시냐? 분권전동기라고 적으세요. 분권전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72페이지 13번입니다. 요약정리 13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뭐를 하냐면 직류전동기의 운전법이에요. 직류전동기의 운전법. 그럼 이 운전법에는 기동법, 속도 제어법, 마지막으로 제동법 3개가 있어요. 기동법, 속도 제어법, 제동법. 근데 이런 거를 설명드릴 때 누구를 기준으로? 직류, 분권전동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일단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죠. 그럼 여기다가 뭐 V를 인가, 전류 들어가고 IA 흐르고 IF 흐르고 RF, RA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기전력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E는 V-IA RA였고, 자, V는요 E 플러스 IA RA가 되겠죠? 그죠? 뭐 아직 중요한 거 안 나와요. 그러면 자, 만약에 IA는 자 RA분의 자 V라고만 써볼게요. 이렇게만 적었어요. 그럼 이 공식에는 지금 E가 있어요, 없어요? E가 없죠? 그럼 역기전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역기전력이 없어요. 그럼 역기전력이 없다는 얘기는? 즉 돌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안 도니까 역기전력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전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죠? 기전력이 0이라는 얘기는 얘는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0이란 얘기예요. 정지시죠. 근데 정지시를 앞으로 뭐라고 하냐? 정지시를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무슨 시? 기동시라고 할 거예요. 정지시라고 안 합니다. 정지시를 기동시라고 그래요. 출발시랑 똑같아요. 출발시. 자동차 정지하고 있다가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 기동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전류는 무슨 전류라고 하면 될까? 무슨 전류라고 하면 돼? 그렇죠. 기동전류라고 하면 돼요. 기동전류. 그럼 이번에는 우리 IA는 자 RA분의 자 V-2라고 적어요.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우리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얘가 100V였어. 자, 역기전력이 90V예요. 그러면 요거는 몇 볼트예요? 10V. 얘는 100V죠. 그러면 지금 기전력이 있다는 얘기는 운전 중이잖아요. 운전 중. 그럼 운전 중의 전류니까 얘를 무슨 전류라고 하냐면 전격 전류라고 그래요. 네,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얘는 기동 전류고 얘는 전격 전류인데 값은 누가 더 커요? 얘는 100V고 얘는 몇 볼트예요? 10V잖아요. 그럼 얘와 얘가 비례관계라고 하면은, 자, 비례관계라면은 얘가 훨씬 크지요? 몇 배? 얘에 비해서 몇 배 커요? 10배 크잖아. 10배. 얘는 100V고 얘는 10V니까, 얘가 몇 배 커요? 10배 커요. 그래서 모든 전동기는 이렇게 기동할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기동 전류는 정상 전류의
수십 배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십 배가 흐른다. 근데 저는 몇 배? 10배로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수십 배가 흐른다라고 나와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기동전류가.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모타에 수십 배 전류가 흐르면 그 모타 타요. 그래서 기동전류는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항을 증가시키면 얘가 감소하죠? 감소하잖아요. 근데 얘는 내부 저항이잖아, 내부 저항. 그럼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얘를 줄일 거예요, 얘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변저항을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RS. 스타트 RS. 그래서 RS를 여기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가 더해지죠? 그럼 저항 증가하죠? 전류는 감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RS가 뭐예요? RS를 기동 뭐라 그래요? 저항기라고 얘기해요. 기동 저항기. 그래서 누구의 전류를 조정해요, 지금? 전기자 전류를 조정하는 거죠? 전기자 전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언제 증가시켜요? 기동 시에 증가시키죠. 운전 시에는 다시 감소시켜야 돼요. 운전 중에는 감소. 기동 시에만 증가해야 돼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기동 저항기는 누구의 전류를 조정하는 거예요? 전기자 전류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근데 전기자 전류가 즉 무슨 전류라 그랬어요? 기동 전류.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는데, 근데 이제 요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아예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가변정 하나 더 걸죠. 이 가변정 어디에다? 계좌에다가 직렬로 연결했죠. 그럼 얘는 무슨 저항기? 계좌 저항기라고 그래요. 계좌에 직렬로 연결해서 RF를 자 뭐라고 한다고요? RF를 계좌 저항기라고 합니다. 계좌 저항기. 그럼 얘는 무슨 전류 조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얘는 누구의 전류를? 계좌에 직렬로 연결했잖아요. 누구의 전류를? 계좌 전류를 조정하기 위해서 얘를 달아준 거죠. 그래서 얘는 계좌 전류를 조정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문제 풀게요. 어떻게 나오나 시험에. 자, 그러면 일단 회전수 적어요. 회전수 적으세요. 자, 회전수 적으시고 두 번째 이거 적으세요. 세 번째 오음의 법칙 적으세요. 자, 이제 됐어요, 이제. 자, 이제 요거 갖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만약에 전동기를 기동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동기를 기동시킬 때는 회전수가 커야 돼요? 아니면 토크가 커야 돼요? 기동시에는? 기동시가 뭐라 그랬어요? 출발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자동차 출발할 때 1단을 넣고 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좋잖아요. 대신에 속도는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동시가 출발시니까 그럼 기동시에는 뭐가 커야 돼요? 토크가 커야 돼요? 속도가 커야 돼요? 그렇죠? 기동시에는 당연히 토크가 커야 돼요. 그럼 토크가 크려면 속도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죠. 반비례니까. 속도가 작아야 커지죠. 그러면 자, 기동시 얘가 작아야 토크가 커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야 돼? 최대 최소. 최대로 나야죠. 그래 얘가 최소되니까.
그럼 얘를 최대로 놓으려면 자, 여자 전류를 최대로 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자 전류를 최대로 놓으려면 자, 계좌 저항기를 어떻게 놔야 돼? 그렇지. 최소로 놔야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냐? 자, 기동시 계좌 저항기의 위치를 물어봐요. 기동시 계좌 저항기의 위치를 물어봐요. 최대, 최소? 그렇죠. 최소.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계좌 저항기의 위치를 물어본다. 계좌 저항기의 위치를 물어보면 무조건 정답은 뭐예요? 최소예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계좌 저항기 물어보면 무조건 최소가 답이에요. 최대 답 없습니다. 예, 중간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계좌 저항기 나오면 무조건 최소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보자마자 찍으시면 답이에요. 틀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 어떻게 돼요? 이거 보고 답하세요. 얘 보고 답하세요. 얘네 보고 답하세요. 자,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 어떻게 돼요? 그렇지, 증가하죠. 감소하면 증가. 맞죠? 예. 자, 그러면 여자가 감소하면 속도 어떻게 돼요? 여자가 감소하면 자속도. 그럼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그렇지, 증가하죠. 자, 그러면 계좌 저항기가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계좌 저항기 증가. 그럼 얘는 감소. 그럼 자속도. 그럼 자속이 감소하니까 속도는? 그렇지, 증가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든 저렇게 물어보든 이렇게 물어보든 하여튼 이 정답은 다 이 속도가 다 뭐예요? 여기서 속도가. 그렇죠. 증가한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가 잘 모르겠어 하면은 속도를 물어보면 거의 다 상승한다. 증가한다. 속도는 웬만하면 다 증가가 답이에요. 증가가. 예. 10여 년째 증가해요.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속도 물어보면 증가. 계좌 저항기 물어보면 최소. 푸는 거 아니야, 이거.